암에 걸렸어. 그럼 제일 먼저 야 이제부터 뭘 먹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이게 액체로 쓰면 오일이라 그래, 기름이라 그래요.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잘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저도 현대의학을 배운 의사인데 현대의학은 저는 구조의학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구조가 망가졌을 때 뭔가 치료를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제한거순요법은 기능의학이라고 저는 봅니다. 기능이 문제가 됐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죠. 히포크라테스가 뭐라 그랬냐면 질병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사소한 잘못이 축적된 결과물이다. 그래서 오늘까지 건강하다 내일부터 딱 환자가 되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 중간에 미병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처럼 숙면을 못 취하고 뭐 좀 피로가 많은 것 같고 목도 결리는 것 같고 소화도 안 되는 것 같고 이거 아무리 검사해도 아무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병원 쇼핑하는 환자들도 많아요. 자기를 환자로 좀 인정해달라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검사를 추가로 하거나 어떠한 치료를 시작하려고 그러면 법에 그 규정이 있어요. 여러분들 혈액검사 하면은 옆에 범위가 나오잖아요. 그게 정상치가 아니고 자세히 보면 기준치 또는 참고치예요. 여기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 기준치라는 건 뭐냐면은 정상치가 아니고 우리나라 인구의 95%가 그 안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난 사람은 극단의 2.5%가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공복시 혈당이 99까지가 기준치의 범위다. 그러면 98, 97 나오면은 아 이거 당뇨 전 단계 같은데 조심하시고 자주 검사하세요. 뭘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다가 105야 당뇨 환자네요.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구조가 한번 망가져서 미병 기간을 지나서 환자가 되면 다시는 옛날의 자기로 못 돌아가요. 그러나 기능이 나빠졌을 때 미병 기간이 있을 때부터 노력을 하면은 다시 옛날의 건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환자분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우리 몸은 과수원의 토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수원의 토양이 아주 기름진 옥토면 거기서는 건강하고 맛있는 열매가 자연스럽게 나는 거죠. 근데 과수원의 토양이 막 기름에 오염돼. 중금속에 오염돼, 발암물질에 오염돼, 활성산소에 오염되면 거기서는 병든 열매가 나는 거예요. 고혈압이란 열매, 당뇨란 열매, 암이란 열매가 나는데 현대학은 뭐냐면 근본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만 잘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시간 지나면 고혈압이란 열매가 더 크게 난다든지 뇌혈관이라는 열매가 나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토양을 바꾸자. 우리 몸의 토양이라는 게 뭐겠어요? 혈액 아니겠어요? 혈액 안의 성분을 바꾸자. 그래서 혈액 안의 성분을 바꿀 때 가장 강력한 것이 음식이라는 거죠. 왜냐면 음식만큼 우리 몸에 24시간 지배하는 건 없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실험해 보세요. 일주일간 정말 쓰레기 같은 음식만 먹어보세요. 검사하면 100% 나쁘게 나오지만 본인이 알아요. 더 이상 못하겠다. 근데 일주일간 나쁜 거 딱 끊고 신선한 채소 위주로 정말 좋은 음식 먹어보세요. 몸이 날아갈 것 같아요. 혈액검사 하잖아요. 다 좋아져요. 우리 병원 다 암 환자인데 식이요법 하면 암 환자만 식이요법하고 보호자는 통닭시켜 먹고 그럴 수 없잖아요. 같이 하게 돼요. 그러면 보호자들이 반 이상이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있어요. 이런 분들은 3개월 내지 6개월 안에 거의 당뇨약이나 고지혈증약이나 혈압약을 끊거나 반 이하로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지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방은 그거예요. 우리가 이제 고체 덩어리로 있으면 지방이라 그러고 이게 액체로 있으면 오일이라 그래요. 기름이라 그래요. 그런데 지방은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없이 일단 고체로 돼 있는 거는 포화지방이죠. 포화지방은 대부분 이제 동물성 지방인데 예를 들어서 고기에 붙어 있는 지방 아니면 육가공식품 치즈 버터라든지 이런 것들 또 식물성인데 포화지방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팜유, 그죠? 야자수유 아니면 코코넛 오일 거기 보면 허옇게 돼 있잖아요. 이런 거는 고체로 돼 있어요. 이거는 포화지방이에요. 그래서 그 포화지방이 참 이제 말이 많은데 사실은 포화지방이 나쁘다기보다는 포화지방은 이제 뭐냐면 심혈관계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죠. 근데 포화지방이 나쁜다기보다는 실제로는 트랜스지방이 나쁜 거예요. 심혈관 질환이라는 이런데. 근데 트랜스지방이 이게 진짜 나쁜 놈인데 얘의 누명을 포화지방이 뒤집어 씌운 것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요즘 많이 나오는 논문들을 보면은 포화지방이라고 해서 무조건 배척을 할 게 아니라 그 종류를 좀 볼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그 코코넛 오일 같은 거는 식물성 포화지방이잖아요. 특히 암 환자 중에서 항암을 하고 복수가 차서 못 먹는 영양실조에 악역질에 빠진 사람은 이걸 먹으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코코넛 오일에 있는 포화지방산은 그 장사슬 지방산이 아니고 중간사슬이에요. 그래서 얘는 암세포의 먹이가 안 된다고 돼 있어요. 대신 이게 에너지 공급원이 되니까 악역질에 빠진 암 환자한테는 코코넛 오일을 먹기도 해야 된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 다르다. 그러나 포화지방산보다
지방산보다는 불포화 지방산이 훨씬 더 우리 몸을 이롭게 한다는 많은 의학자들이 동의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전처럼 무조건 포화 지방산은 안 된다. 여기에서는 조금 후퇴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포화 지방산을 처방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포화 지방산 먹을 게 많은데. 그다음에 이제 불포화 지방산 얘기를 좀 할 텐데, 일반인들이나 환자분들이 많이 하는 오메가3, 오메가6, 오메가9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메가3와 오메가6는 다중 지방산이에요. 그리고 오메가9이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단일 지방산인데, 그 오메가3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메가3가 우리 몸의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세포도 건강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메가3에 있는 오일들이 어떤 거냐면, 이 거선요법에서는 예전부터 아마씨유를 처방했어요. 근데 우리나라 아마씨유가 지금 이제 암환자들이 많이 드세요. 근데 아마씨유가 좀 익숙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들기름이라는 아주 좋은 오메가3가 있어요. 그래서 오메가3를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보다는 들기름이나 아마씨유로 먹는 게 훨씬 더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암 환자 식이 처방에 있어서 지방이나 오일은 굉장히 제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처방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아마씨유나 들기름은 우리가 충분히 먹으라고 돼 있어요. 특히 채식 위주로 식이를 이제 하는 분들은 반드시 그 오메가3를 보충하셔야 돼요. 그때 내가 가장 권하는 건 들기름, 그리고 이제 아마씨유인데, 뭐 모든 기름은 가열을 하거나 빛을 쪼이거나 산소와 결합하면 이게 산패되는데 들기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통적인 우리나라 들기름은 뭐예요? 들깨를 막 이렇게 고온에 볶아가지고 막 짜잖아요. 그러면 이미 다 산패해버리기 때문에 냉압착한 들기름. 요즘은 워낙 많은 그 환자분이나 일반인들이 건강에 대한 지식이 풍부해서 들기름은 냉압착을 먹어야 돼. 그래서 냉압착 들기름들이 많이 유통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 좋은 거는 들기름 이만한 거를 사가지고 따서 이렇게 먹으면 산소가 들어가잖아요. 이게 산패된다고. 그래서 일회용분으로 딱 소포장돼서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들기름을 드시고, 그래서 저는 오메가3를 영양제로 드시는 것보다는 아침 저녁으로 들기름을 갖다가 티스푼으로 한 스푼씩 먹으면 더 좋다. 그리고 이제 사실은 뭐 통들깨를 먹으면 더 좋겠죠. 그런데 통들깨가 껍질이 좀 먹기가 불편하시면 생들깨를 드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예요. 모든 음식을 먹을 때 항상 샐러드를 한 접시 먹고 시작해라, 이렇게 되는데, 내가 어디 밖에서 외식을 해. 근데 샐러드를 준비를 못했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통들깨 가루를 한 스푼 이상 먹고 하시면 샐러드처럼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의 당 지수를 낮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메가6 얘기인데, 오메가6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콩기름, 뭐 참기름, 그리고 이제 씨앗에서 짠 포도씨유라든지 해바라기 씨유라든지 옥수수유 뭐 이런 것들인데, 이 오메가6는 우리 몸에 염증을 좀 증가시키는 쪽으로 작용을 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우리가 오일을 먹을 때, 기름을 먹을 때 오메가3와 오메가6의 비율이 중요한데, 가장 좋은 건 1대1이 좋아요. 그러나 1대1을 맞추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오메가3와 오메가6가 1대4를 넘지는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비율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단가 불포화 지방산인 오메가9이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올리브유라든지 뭐 아보카도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는 주로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은 샐러드에 드레싱용으로 쓰시면 좋아요. 특히 아보카도유는 이 당 지수가 10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 먹는 음식들의 당 지수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는, 뭐 이거 먹으면 나요, 이거 먹으면 안 걸려, 이런 건 없다. 음식이라는 것은 골고루 전체식을 해야 되는 거고, 식이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식재료를 먹으라고 처방해 주는 것은 어떤 식재료를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서 어떤 순서로 어떤 시간에 어떻게 보관해서 먹느냐, 전체적인 패턴을 짜주는 게 식이 처방이지, 이거 먹으세요, 이거 먹으세요, 이런 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에 걸렸어. 그러면 이제 뭐 억울하고 불안한 거 이제 뭐 이런 거 지나고 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제일 먼저, 이제부터 뭘 먹어야 되나? 이게 이제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제 대학에서도 이제 영양사 선생님들이 이제 영양 상담을 해주세요. 그러면 대학의 영양사 선생님들이 컨설팅 해주시는 건 뭐냐면, 거대 영양소예요. 우리가 영양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에너지를 만들고 몸을 구성하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라는 것이 있고, 에너지를 내지도 않고 우리 몸을 구성해 주지도 않지만 세포의 신진대사를 조절해주는 미세 영양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대 영양소도 중요하지만, 우리 병은 전부 암 환자인데 이 거대 영양소를 중요시할 사람은 별로 없어요. 대부분 90% 이상은 우리보다 더 잘 드시고 활동도 잘 하세요. 아무리 말기암 환자라도.
그래서 목표는 뭐냐면 우리는 미세영양소를 조절해서 세포가 신진대사를 건강하게 해서 암세포는 말라 죽이고 정상세포는 활성화시키자는 얘기인데, 우리 거대 영양소도 에너지를 내는 것도 생각해야죠. 첫 번째는 우리 몸의 에너지원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지만 그 중에서도 탄수화물이다. 우리 몸에는 발전소가 두 종류가 있다고 봐야 돼요. 평상시의 발전소는 뭐냐면 탄수화물이라는 연료를 태워서 에너지를 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정상세포의 대부분은 비상상태, 몸의 주인이 탄수화물을 안 먹어, 단백질과 지방만 먹어. 그러면 비상발전지가 있어요. 그때는 단백질과 지방을 연료로 해서 에너지를 만들기로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비상시에 하는 거죠. 그러나 또 정상세포 중에서도 뭐 뇌세포라든지 이런 것들은 오로지 탄수화물만 에너지원으로 써요. 그러니까 비상시에 발전기를 돌릴 줄 몰라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또 이 원리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이를 하는 때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우리의 에너지를 내는 이제 영양소인데, 많은 환자분들이 우리 병원에 와서 그래요. 아주 자랑스럽게, 원장님, 저는 탄수화물 하나도 안 먹어요. 그럼 뭐 드세요? 난 채소만 먹어요. 그러면 채소 안에는 80%는 식이섬유고 나머지 20% 중에서 많은 부분은 비타민, 미네랄, 미세영양소지만 에너지를 내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중에서는 탄수화물이 제일 많은 거죠. 근데 이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얘기야. 왜냐하면 암세포도 탄수화물을 먹고 살지만 우리 정상세포도 평상시에는 탄수화물을 먹고 살아요. 그러면 암세포 굶겨 죽인다고 탄수화물을 안 먹게 되면 암보다 내가 먼저 죽어요. 그래서 뭐냐면 좋은 탄수화물이라는 것과 나쁜 탄수화물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가 펫시트의 원리를 보면 되는데, 암 환자분들 펫시트 한 번 이상 찍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펫시트를 찍을 때 요만한 링거액을 이렇게 정맥으로 맞잖아요. 이게 뭐냐면 포도당인데, 이 포도당 분자에 이제 핵을 발라놓은 거예요. 그러면 주사를 놓으면은 20초 만에 온몸으로 번지겠죠. 그러면 탄수화물이 들어왔잖아요. 탄수화물의 마지막 분해산물이 포도당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세포가 밥이 들어온 거야. 즉 휘발유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데 힘센 놈이 다 뺏어 먹겠죠. 그래서 몸에 있는 암세포로 우선 다 가는 거야. 그리고 암세포들이 배불리 먹고 나서 그 남은 탄수화물을 정상세포가 나눠 먹게 되는 그런 원리예요. 그럼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암이 있다 그러면 그 포도당 수액이 일로 다 들어갔겠죠. 그럼 그 핵을 발라놨으니까 거기서 감마선이 반짝반짝 나온단 말이에요. 감마 카메라로 딱 찍은 게 펫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암이 있구나,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지수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어,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고 밥을 먹고 국수를 먹고 이렇게 먹으면 밥이 일로 못 들어가고 김치가 일로 피로 못 들어가잖아요. 그 다 분해해가지고 포도당만 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당 100g을 정맥주사를 놨을 때 혈당이 올라가는 걸 100이라고 보는 거예요. 거기에 비교해서 시금치는, 감자는, 파프리카는 100g을 먹으면 얼마를 올라가느냐, 이 상대 수치가 당지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바로 확 포도당 수액처럼 피크를 쳐서 올라가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펫시트의 원리처럼 몸속에 있는 암세포로 먼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놈들을 나쁜 탄수화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은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혈당이 서서히 올랐다가 서서히 내려가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인 게 채소지요. 왜냐하면은 채소의 80%는 우리가 분해시킬 수 없는 식이섬유예요. 소나 말은 대세김을 하잖아요. 반추동물은. 그래서 하루 종일 대세김을 해서 이 식이섬유를 다 포도당으로 쪼개서 피로 흡수해서 에너지로 써요. 하지만 우리는 대세김을 못하기 때문에 채소를 먹으면 80%는 뱃속에 북을 끓다가 대변으로 나간다. 그리고 20%만 흡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흡수 속도가 느리겠죠. 우리가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서 천천히 내려가는 거는 얘들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 몸의 모든 세포에 골고루 들어가서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암이 많이 진행된 환자라 할지라도 우리 몸에 세포가 100조 개가 있다 그러잖아요. 세포 중에서 암세포는 1%가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먹은 탄수화물의 99%는 정상세포로 들어가고 나머지 1%만 암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게 좋은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은 먹지 말고 좋은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나쁜 탄수화물의 대표적인 것들이 정제 탄수화물들인 거죠. 깎은 흰쌀이라든지 흰 밀가루라든지 흰 설탕이라든지 흰색 소금이라든지 흰 첨가물, 이 조미료들, 이런 것들은 먹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좋은 탄수화물은 뭐냐면 채소 속에 있는 탄수화물이다. 그래서 다양한 채소를 많이 먹어야 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원래 사람은 동물성 음식을 요만큼 먹고 식물성 음식을 이만큼 먹는 잡식동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에 의해서 동물성 음식을 안 먹어야 되겠어 라고 결심한다면 동물성 음식은 완전 식품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몸에 필요한 뭐 필수 아미노산이라든지 칼로리라든지 단백질, 지방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채소는 불완전 식품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미에 없는 거는 당근에 있고 당근에 없는 건 시금치에 있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채소 위주로 갈 때는 몇 가지만 계속 좋다고 해서 먹으면 안 돼요. 그럼 반드시 영양소 결핍이 생깁니다. 그래서 채식 위주로 하기로 결심을 했으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골고루 드셔야 돼요. 채소를. 그래야지 영양소 결핍이 안 생깁니다. 두 번째는 전체식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웬만하면은 채소나 과일이나 곡류를 갖다가 껍질을 까지 않고 통째로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껍질 속에 다양한 영양 성분들이 들어있고 껍질 속에 있는 그 파이버들을 식이섬유에 의해서 당지수가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먹고 전체식을 하고 많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채식의 이로운 점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백질 얘기인데 많은 사람이 그렇게 알아요. 우리가 힘을 내려면 단백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다음 주에 큰 수술해. 그러면 오늘부터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 내가 지금 항암하니까 단백질을 엄청나게 먹어야 돼 라고 착각을 하는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 아니고 우리 몸의 구성성분이에요. 면역세포의 구성성분이에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벽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탄수화물은 하루에 얼마를 먹으라고 권고량이 없어요. 휘발유니까 에너지원이니까 오늘 활동을 많이 할 예정이면 탄수화물을 많이 먹어야 되겠고 오늘 뭐 하루 종일 잘 거야 그러면 조금 먹어야 되겠죠. 오히려 뭐냐면 그래서 탄수화물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저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등산을 갈 줄 알고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는데 비가 왔어. 잤어. 그러면 이만큼 탄수화물을 먹었는데 이만큼밖에 안 썼잖아요. 그럼 이만큼이 남잖아요. 이거를 우리 몸에 지방 형태로 저금을 해놔요. 지방간이라든지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라든지 이렇게 했다가 우리가 탄수화물을 안 먹을 때 이걸 다시 탄수화물로 바꿔서 에너지원으로 쓰게끔. 왜냐하면 우리 인류가 이렇게 하루 3끼 식사를 꼬박꼬박 한 역사가 얼마 안 돼요. 근데 단백질은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저금해 놓는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하루 권장량이 있어요. 뭐냐면은 성장하는 아이들이나 노년은 단백질이 많이 필요해요. 벽돌이 많이 필요하니까. 근데 성장이 다 끝난 성인들은 더 이상의 벽돌은 필요 없어요. 대신 매일매일 무너지는 벽돌, 소실되는 벽돌이 있어요. 머리카락 빠지고 각질 벗겨지고 대변으로 나가는 그 단백질 손실분만 보충해 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보통 몸무게 1kg당 0.5 내지 1g의 단백질. 그러니까 여자분들은 하루에 한 30g, 40g의 단백질, 남자들은 하루에 한 40에서 50g의 단백질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얘기죠. 그런데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얘는 탄수화물처럼 저금을 안 해놓고 뱃속에서 부글부글 끓다가 그냥 나가요. 그래서 우리 삼겹살 많이 먹고 나면 뭐예요? 설사하잖아요. 흡수가 안 되니까. 그리고 흡수가 안 되고 계속 차 있으면 이게 뭐예요? 또 부패해갖고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물어보는 게 그래요. 동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식물성 단백질이 좋아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어떻게 예를 들냐면 단백질은 벽돌이니까. 근데 벽돌의 종류가 다르다. 이게 황토 벽돌이냐? 콘크리트 벽돌이냐, 대리석 벽돌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의 좋은 점은 동물성 단백질은 완전 식품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 필수 아미노산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체내에서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음식으로 먹어야 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뭐 비타민 B12라든지 아연이라든지 철분이라든지 이런 게 풍부히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동물성 단백질에는 어떠한 문제점이 있냐면 동물성 지방이 같이 섞여 있어요. 동물성 지방은 이제 포화 지방산이잖아요. 지방이 다 나쁜 건 아니지만 고기는 단백질과 지방이 분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 먹으면 단백질도 먹고 지방도 먹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포화 지방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능하다면 동물성 단백질보다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은 벽돌이 되는 거죠. 근데 식물성 단백질은 완전 단백질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필수 아미노산이 다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식물성 단백질을 하려면 내가 콩 위주로 뭐 현미 위주로 녹황색 채소 위주로 이렇게 하려면 다양한 채소를 많은 양을 드셔야 돼요. 그래서 가능하면 식물성 단백질 위주로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든지 아니면 항암을 해서 뭐 거의 먹지 못하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뭐 흡수력이 떨어진 사람이라든지 연세가 많은 사람은 반드시 동물성 단백질을 드셔야 돼요. 왜냐하면 동물성 단백질은 식물성 단백질에 비해서 소화 흡수가 잘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거 동물성 음식이 질겨가지고 소화 흡수가 안 되고 뭐 식물이 잘 될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샤브샤브 먹을 때 보면 이 고기는 넣었다 빼야 돼요. 채소는 푹 삶아야 돼요. 그래서 소화 흡수력이 떨어진 분
아이들, 또 항암을 해서 소화기 점막이 손상돼서 흡수가 안 되는 분, 또 노인들은 뭐예요? 소화 기능이 떨어지잖아요. 이런 분들은 양질의 동물성 단백질을 일정량을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모든 사람한테 모든 상황에 똑같은 식이 처방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암의 예방이라든지 우리가 암을 예방을 하기 위한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암과 투병을 하는 분이라든지 그래서 암을 치료를 위해서 오늘 여러 가지 시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잘 참고하셔서 실천해 보시면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